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통장에 있는 돈이 앞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지 계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 질문 앞에서 멈칫하십니다. 정확한 숫자를 아는 분이 거의 없습니다. 2024년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60대 이상 가구의 약 40%가 노후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답했습니다. 40%입니다. 여러분, 10명 중 4명은 앞으로의 삶이 불안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노후에 어려워지는 분들 중 상당수가 원래 돈이 없었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있었는데 잃은 겁니다. 그것도 한두 번의 실수로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첫 번째 규칙, 돈을 잃지 마라. 두 번째 규칙, 첫 번째 규칙을 잊지 마라. 60대에는 이 말이 특별한 무게를 갖습니다. 잃은 돈을 다시 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60대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관리 실수 5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아시는 내용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알면서도 하는 게 실수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실수를 멈추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자식에게 돈을 몰아주는 것. 60대 돈 관리 실수 중 가장 흔하고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겁니다. 자식 결혼 자금, 자식 집 보증금, 자식 사업 자금, 손주 학원비까지. 부모 마음이니까요. 자식이 잘 되면 그게 내 행복이니까요. 다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65세 남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퇴직금과 모아둔 돈을 합쳐서 약 2억 원 정도가 있었습니다. 60대 초반에 넉넉한 편은 아니지만 아껴 쓰면 충분한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5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1년 안에 갚을게요. 빌려줬습니다. 1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둘째 딸이 왔습니다. 아빠, 전세 보증금이 3천만 원 모자라. 거절을 못했습니다. 아버지니까요. 3년이 지나고 이분의 통장에는 4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병원비 한번 크게 나가면 흔들리는 금액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이분이 그러셨다고 합니다. 내가 자식 걱정을 했는데 이제는 자식이 나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구나. 여러분, 자식에게 주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 노후를 담보로 주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비행기 안전 안내 방송을 떠올려 보십시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내 것부터 먼저 쓰라고 합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이도 못 살리기 때문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먼저 안전해야 자식도 안심할 수 있습니다. 원칙 하나를 정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줘도 되는 돈의 한도를 미리 정해놓는 겁니다. 그 선을 넘으면 사랑이 아니라 위험입니다.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최고의 유산은 돈이 아니라 부모가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사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두 번째, 은퇴 후에 큰 돈을 투자하는 것. 이걸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에서 돈을 지켜낸 분들이 두 번째 실수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퇴를 하면 갑자기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불안해집니다. 이 돈이 과연 얼마나 갈까? 가만히 놔두면 물가에 깎이는 거 아닌가? 뭐라도 해야 하지 않나? 이 불안함이 문제입니다. 주위에서 누가 그럽니다. 나는 이거 해서 얼마 벌었다. 요즘 이 주식이 좋다더라. 이 부동산은 분명히 오른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없으십니까? 한 58세 여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퇴직금 1억 5천만 원을 받고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래 알고 지내던 지인이 확실한 투자처가 있다고 했습니다.
원금 보장에 매달 수익이 나온다고요. 처음에 3천만 원만 넣었습니다. 실제로 2달은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7천만 원을 더 넣었습니다. 석 달 후 연락이 끊겼습니다. 1억 원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이 나중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상한 걸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욕심이 눈을 가렸어요. 2달치 수익금이 30년치 판단력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60대의 투자는 30대, 40대의 투자와 다릅니다. 30대는 잃어도 다시 벌 시간이 있습니다. 60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60대의 돈 관리 원칙은 간단합니다. 크게 벌겠다가 아니라 크게 잃지 않겠다입니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물을 좋아하고 어진 자는 산을 좋아한다. 60대의 돈은 물이 아니라 산이어야 합니다. 흐르는 게 아니라 묵직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혹시 지금 확실한 투자를 권하는 사람이 주위에 있으시다면 이 한마디를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확실한 투자는 없고 확실한 손실만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투자 이야기를 했으니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나는 투자 같은 건 안 해. 그냥 아끼면서 살면 되지.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끼는 방식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 번째, 자기 건강에 돈을 아끼는 것, 이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자식한테는 수천만 원을 쓰면서 자기 건강검진 30만 원은 아까워하십니다. 이 좋다는 건강식품은 사면서 정작 병원 가는 건 미루십니다. 괜찮아. 좀 쉬면 나아질 거야. 이 나이에 어디 안 아픈 데가 있어. 병원 가봤자 돈만 들지. 이런 말 한 번쯤 하셨을 겁니다. 62세 한 남성분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몇 달째 소화가 안 됐습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밥맛이 없었습니다. 아내가 병원 가자고 했습니다. 밥을 급하게 먹어서 그래. 소화제 먹으면 돼. 넉 달을 미루다가 결국 참을 수 없어서 병원에 갔습니다. 위암 3기였습니다. 의사가 그랬답니다. 4개월 전에 오셨으면 1기에서 잡았을 겁니다. 여러분, 이분의 치료비가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2년간 수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건강검진을 받았더라면 30만 원으로 끝날 일이었습니다. 돈을 아끼겠다고 건강을 미루는 것. 이게 60대가 하는 가장 비싼 실수입니다. 아끼는 것과 방치하는 것은 다릅니다. 건강에 쓰는 돈은 쓰는 게 아니라 지키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돈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기초공사 같은 겁니다. 기초공사를 안 한 집은 무너집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봤자 몸이 무너지면 그 돈은 전부 병원으로 갑니다. 벤저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방에 한 푼 쓰는 것이 치료에 한 양 쓰는 것보다 낫다. 올해 건강검진을 아직 안 받으셨다면 이 영상이 끝나고 바로 예약을 잡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30만 원이 3천만 원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돈이 줄어드는 이유가 큰 지출 때문만은 아니거든요. 네 번째 이야기는 눈에 안 보이는 곳에서 돈이 새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작은 돈이라고 관리를 안 하는 것, 큰 실수는 경계합니다. 사기, 투자 실패, 보증, 이런 건 누구나 조심하지요. 그런데 정작 돈을 갉아먹는 건 매일매일의 작은 지출입니다. 안 보는 구독 서비스, 매달 빠져나가는 보험료, 쓸 일 없는 카드 연회비, 습관처럼 사는 건강식품, 매일 한 잔씩 사 먹는 커피와 간식, 하나하나는 작습니다. 10,000원, 20,000원, 30,000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한번 더 해보시겠습니까? 안 보는 넷플릭스 17,000원. 배우자 것까지 2개 통신비 과다 요금 40,000원.
필요 없는 보험 유지비 월 15만 원. 습관적 편의점 간식비 월 9만 원. 안 쓰는 카드 연회비 월 1만 원.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30만 원입니다. 1년이면 360만 원. 10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3,600만 원이요, 여러분. 누가 훔쳐간 것도 아닌데 내 주머니에서 스르르 빠져나간 겁니다. 55세에 은퇴한 한 분이 60세가 되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특별히 큰 돈 쓴 적 없는데 퇴직금의 3분의 1이 사라져 있었어요. 어디 간 건지 모르겠어요. 어디 간 게 아닙니다. 조금씩 매일 소리 없이 나간 겁니다. 수도꼭지에서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면 하루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1년이면 욕조가 넘칩니다. 돈도 똑같습니다. 해결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 통장 내역을 쭉 훑어보시는 겁니다. 자동이체되는 항목을 하나하나 확인하시는 겁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가? 이 질문 하나면 됩니다. 필요 없으면 끊으십시오. 그게 절약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갔는데 밑바닥에 작은 구멍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멍은 작을 때 막아야 합니다. 돈도 셀 때 막아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5번째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게 오늘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돈 관리를 넘어서 삶의 태도에 관한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피하는 것, 이것이 5번째 실수입니다. 그리고 많은 가정에서 가장 조용하게, 가장 깊이 병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배우자에게 지금 통장에 얼마 있는지 말씀하신 적 있으십니까? 매달 얼마가 들어오고 얼마가 나가는지 함께 앉아서 이야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부부가 30년, 40년을 함께 살면서도 돈 이야기만큼은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괜히 말하면 걱정할까봐.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돈 이야기하면 분위기가 이상해져. 63세 한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평생 돈 관리를 도맡아 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주는 생활비로 살림을 했고 전체 재정 상황은 몰랐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뇌출혈이었습니다. 아내가 급하게 병원비를 마련하려 하는데 남편 통장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보험이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회복했지만 아내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생 같이 살았는데 우리 집 돈이 어디에 있는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제일 무서웠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돈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신뢰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신뢰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남은 돈이 얼마고 매달 이 정도가 나가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몇 년은 괜찮다. 이 대화를 부부가 함께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노후 준비입니다. 어떤 재테크보다 어떤 보험 상품보다 부부가 함께 알고 함께 계획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노후 설계입니다. 한 비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근심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혼자 걱정하면 무너지지만 둘이 걱정하면 버팁니다. 오늘 저녁 식사하시면서 이 한마디만 꺼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돈 이야기 좀 하자. 걱정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편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이 한마디가 노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5가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자식에게 돈을 몰아주지 말 것. 은퇴 후 큰 돈을 투자에 넣지 말 것. 건강에 드는 돈을 아끼지 말 것. 작은 돈이라고 관리를 소홀히 하지 말 것. 그리고 배우자와 돈 이야기를 피하지 말 것. 이 5가지가 특별한 이야기입니까? 아닙니다.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는 것과 지키는 것 사이에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60대의 돈은 젊을 때의 돈과 다릅니다. 젊을 때 돈은 무기였습니다. 뭔가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하지만 60대의 돈은 방패입니다. 나를 지키고 가족을 지키고 남은 날들의 존엄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방패에 구멍을 내는 것은 칼이 아닙니다. 방심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가 여러분의 방패를 조금이라도 더 단단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의 돈 관리 원칙이 있으시다면 또는 겪으셨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한마디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그 한 번이 이 작은 다락방을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